설명과 이해 단원의 두 번째 단원이었던 설명하는 글쓰기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1번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본문에서 글쓰기 단원에서 머리카락 글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하는 대상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목적. 목적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제공이죠. 그래서 뭐에 대한 정보 제공인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머리카락의 특성과 기능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글을 썼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글의 특징 보겠습니다. 처음 부분에 머리카락에 통증이 있으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이게 질문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표에, 나의 글에 이런 청중, 독자의 관심과 흥미,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질문을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의, 분류와 구분, 분석 등 다양한 설명 방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해서 그 특성과 기능을 좀 잘 설명했죠. 그리고 그림 자료 혹은 보조 자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독자의 이해를 도왔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의 종류라든지 머리카락의 구조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이나 사진의 보조 자료가 있으면 훨씬 더 독자의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지금 조직을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구조에 맞게 글쓰기를 했었어요. 처음 부분에는 늘 함께 있지만 정작 잘 모르는 머리카락에 대해서 독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을 썼어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중간은 크게 1, 2, 3, 4로 나누어져 있었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먼저 머리카락의 뜻, 즉 사람의 머리에 나는 털에 닿게 정의의 설명 방법이었죠. 그래서 머리카락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 머리카락의 종류, 그래서 직모, 파상모, 충모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직모는 머리카락이 굉장히 쭉 이렇게 곧은 모양이었고 파상모는 물결 모양 그리고 충모는 우리가 곱슬머리라고 하는 고불고불하게 말려있는 모양의 머리카락을 충모라고 한다고 했죠. 자, 세 번째로는 머리카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모수질, 그리고 모피질은 모수질을 감싸고 있는 중간층이었어요. 그리고 모표피는 가장 머리카락의 바깥층. 그래서 우리가 흔히 머리카락이 상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표피가 상한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머리카락이 우리 인체에서 하는 기능이 뭔지 4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각종 노폐물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쌓이는 어떤 중금속 이런 것들도 배출을 한다. 그리고 우리의 뇌를 보호한다. 그래서 기온이 너무 뜨겁거나 높거나 기온이 너무 떨어졌을 때 이런 머리카락이 우리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 또한 충격을 완화해서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머리카락이다.
잘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에 쓰인 설명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머리카락이란 머리에 난 털의 낱개를 말한다. 뭐뭐라고 말한다. 이것은 의미를 혹은 뜻을 풀이한 거잖아. 그러니까 정의의 설명 방법이 사용이 된 거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기준이 제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분류와 구분의 방법이 사용이 되었다.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성 요소들을 연관된 요소를 설명했죠. 여기에 사용된 설명 방법은 분석이다. 자, 그 다음 51페이지. 그러면 이러한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냐? 요거죠. 제일 먼저 계획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근데 계획할 때는 세 가지를 반드시 고려를 하라고 했어요. 일단 내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지 설명 대상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설명하는 글을 쓰는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글쓰기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표 준비 지금 하실 때도 선생님 활동지를 다 이 순서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글을 쓰는 과정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할 게 예상 독자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독자를 정하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나의 글, 나의 발표, 나의 말하기 이런 것들의 수준을 정할 수 있고 이 예상 독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를 고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계획을 다 했으면 내가 정한 주제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내 발표, 내 글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내용을 마련하고 정리한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출처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무 지식인의 그런 답변, 전문성이 없는 답변을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믿을 만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료를 다 찾았으면 세 번째 단계가 조직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글의 개요를 작성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설명문을 쓰는 거니까 어떤 설명 방법을 쓸지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활동지에서도 이렇게 했었죠.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지 미리 생각해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글로 쓰시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설명문, 대상의 특성에 맞는 그런 적절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초보잖아.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글을 쓰려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계속해서 고쳐야 하니까 어차피 마지막 단계가 바로 고쳐쓰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글을 읽고 고쳐 쓴다. 그래서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더 완성도 있는 글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글을 고쳤을 때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글을 고쳤을 때에는 크게 글 전체, 그리고 두 번째가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 수준으로 이제 글을 고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뭐였어? 거시적인 것, 그러니까 가장 큰 거에서부터
가장 디테일하고 세밀한 미시적인 순서로 글을 고쳐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을 고쳐 쓰는데 맞춤법이랑 띄어쓰기부터 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큰 거부터 작은 걸로.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글 전체 수준에서 봐야 하는 내용이었어요. 네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쓴 글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주제로 하는데 거기에 녹차 뭐 이런 내용이 있어. 그러면 주제에서 벗어난 거죠. 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글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짜임새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내 글이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이 완벽히 되어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독자의 흥미 혹은 이해, 이해라고 할까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할 내용 그리고 보조자료 필요할 수 있잖아. 그래서 매체를 사용하면 훨씬 더 독자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은 없는가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제목도 보셔야 돼요. 자, 글 전체 점검이 끝났어. 그럼 이제 문단으로 가면 됩니다. 문단은 각 하나하나의 문단이 그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즉, 우리 그때 엄청 강조했죠? 하나의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생각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심 생각에서 벗어난 내용의 문장이 있다. 과감히 삭제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앞뒤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앞의 문장과 그리고 뒤의 문장 사이에 알맞은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점검이 끝났어. 그러면 문장이나 단어 수준을 보셔야 돼요. 문장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빠진 주어, 빠진 보어, 빠진 목적어는 없는가. 이런 거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장의 길이도 보셔야 돼요. 너무 길다면 짧게 나눠서 끊어서 써야 돼. 그래서 최대한 문장은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쓰거나 빠진 글자 없는가? 이거 오탈자라고 하죠? 그다음 띄어쓰기 보셔야 하고 마지막 독자 수준에 맞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쓰기의 본문의 특징 그리고 내용을 정리를 해보았어요.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다 된 친구는 뒤로 한 장을 넘겨서 보면 핵심 정리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를 잠깐 멈춤하시고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확인 문제 바로 보도록 합시다. 1번입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 설명 대상, 글을 쓰는 목적, 예상 독자를 정하는 단계는 뭐였죠? 가장 처음 단계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그럼 두 번째,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개요라는 말이 나왔어. 처음, 중간, 끝. 그리고 어떤 설명 방법 사용할지 고민하래. 이것은 내용 조직하기가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설명하는 글의 중간 부분에서는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다음 네 번째, 글을 고쳤을 때 글 전체 그리고 문단 수준 그리고 문장이나 단어 수준에서 글을 고쳤습니다. 그다음 5번 본문의 내용. 머리에 난 털의 낱개는 머리카락이죠. 그리고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머리카락의 뜻과 종류 그리고 머리카락의 구조. 7번 머리카락은 모양에 따라 직모, 그다음에 물결 모양, 파상모, 충모로 나눌 수 있다. 8번
머리카락은 크게 모수질, 모피질, 모표피 세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쓰인 설명 방법은 분석이 되겠죠? 그다음 9번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가? 이거는 글을 고쳤을 때 글 전체 수준에서 고려한 점이다. 그래서 이 글을 수준에 따라 고쳐쓰기 한 예시가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거 한 번씩 다시 꼭 읽어보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된 친구는 한 장 뒤로 더 넘겨보시면 54쪽, 55쪽, 56쪽, 57쪽 이렇게 총 15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번 풀어보시고 추후에 선생님이 답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 맞춰보면서 여러분 어디까지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꼭 풀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4단원 매체 자리의 효과 판단하며 듣기 배공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